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고차 헐헐 3년탄 산타페 신차값에 90%로 팔 수 있다. 자,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산타페와 니로 가격도 덩달아 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주문하면 출고까지 1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. 수요가 많아서 신차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량 잔존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국산차는 세단보다 SUV를 대팔 때 가격 하락폭이 적다고 합니다. 그만큼 SUV 수요가 더 늘다는 얘기겠죠. 자, 수입차 가운데서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잔존 가치율이 80%로 가장 높고요.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신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을 방어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잔존 가치가 높으면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신차 가격을 인상할 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소비자가 높은 신차 가격을 하려면 중고차 가격 안정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테슬라는 신차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높은 중고차 가격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. 볼보의 XC 60 2세대 그리고 XC 90 2세대 잔존 가치 경우도 78%, 77%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,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W213 경우에는 신차의 77.3% 정도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차의 잔존 가치가 국산차보다는 많이 떨어진다.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표 보시면 차량별로 잔존 가치들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3년 전에 신차를 뽑아서 사신 분들 중에서 특히 SUV 쪽으로 사신 분들 쪽에서는 3년 타고 물론 지금 가격이 90%라고 하긴 하지만은 한 1년 정도 더 타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1년 정도 더 타고 중고차로 내놓고 다시 신차를 산다. 굉장히 좋은 거의 재테크급의 있지 않나 싶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저도 샀을 때 SUV를 살 걸 저도 산지 한 3년 정도 된 것, 2,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, 좀 아쉽네요. 좀 SUV로 살 걸 고민하다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샀는데, 윙뉴스를 보니까 좀 그렇네요. 네, 어쨌든. 결국 이렇게 된다면, 신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현대차, 기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, 중고차를 가지고 카시어링을 하는 렌터카 업체들, 전부 수혜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현대차 일봉입니다. 자,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, 마무리 시점이 16만 2천 원이었고 그 이후에 쭉 상승해서 실적치까지 반영했었던 게 19만 1천 원으로 고점을 찍었었습니다. 그래서 간격은 지금 3만 원 차이고요.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만 원이고 만 원이면 3분의 1 정도만 내려온 거죠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잠깐 찍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3분의 2가 올라왔다라는 거. 3분의 2가 올라왔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조금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원래 평상시 가격이 이렇게 수급 불안정일 때 한 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수급 불안정이 해결하고 나면 저는 20만 원까지는 이제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. 이거는 2달 안에 올라간다고 봅니다. 어쨌든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조금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국면들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2분기가 끝나는 이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20만 원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요. 2분기 이제 실적치를 통해서 20만 원을 뚫고 그 다음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차들 구종이 출시가 되면서 활발하게 판매가 진행이 되고 물론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료가 되고 이제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취하고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이 30만 원대를 육박하는 그런 주가로 오지 않을까. 저는 지금 봤었을 때는 요 기준상까지는 6월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보고요. 지금 이렇게 한 달, 두 달, 여기서 도달할 거라고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요 정도, 4분기 때는 그래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.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하지 않을까. 월봉상으로 종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연말에는 이제 더 어떻게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뭐 로봇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짓고 있는 LNG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쪽으로도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좀 모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기아고요. 기아도 마찬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조금 먼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요, 기아가. 네, 그래서 기아는 벌써 전주가를 지금 거의 회복을 다 한 상태이고요.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와 조금 디커플링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지만은 기아차가 조금 더 회복세가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는 거는 기아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.
재무제표는 두 회사 모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기 때문에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, 뉴스 쪽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, 기아 뭐 PR 낮아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괜찮아지고 있고, 해외차 수출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었고,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 레벨 4, 그래서 현대차에 조금 더 모멘텀이 많은데 아직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렌터카 업체들을 볼 텐데, 제일 잘 가지 않는 렌터카 업체는 바로 SK 렌터카입니다.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수급도 굉장히 조금 미비하고요. 4만 원밖에 되지 않고. 네,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그나마 이제 하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 가격대면 조금 애매하니까 떨어졌을 때 하단을 좀 찍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고,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고, 결국엔 지금 하락을 지금 시작을 했고,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가 단위가 바뀌는 이 10,000원 근처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일단은 좀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정말로 이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이 최저점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.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어쨌든 SK 렌터카 가지고 이제 렌터 업체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. SK 자체가. 그래서 소카 이제 를 나중에는 뭐 자회사나 뭐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SK 렌터카는 꾸준히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,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독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주가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PER적으로도 낮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, 물론 성장성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지만 좀 배당이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은 이제 K카. K카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태죠. 오늘 또 3%가 떨어졌네요. 지난번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상태에서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자, 주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한 달 내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상장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 상황에 직면해 왔다라고 말씀드렸고, 여기도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관망세가 필요하다. 지금 여기를 내려올 것인지 다음 달에 내려올 것인지 이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아무래도 소가 상장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하지만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. 롯데렌탈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쭉 떨어졌습니다. 지금 3일 정도 떨어졌고요.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3일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엄청난 음봉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셨을 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하락을 멈췄을 때 그때 약간 저점 위치에 거의 지금 도달해 있는 위치이고요. 여기서 이제 이번 주 후반으로 더 가고 이제 다음 주 가셨을 때도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지금 변곡점이 아닌가 싶고요.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으로도 수급적으로 모멘텀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. 지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수소주, 반도체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매 쪽으로 봤었을 때 롯데렌탈이 조금 수급적으로 약한 건 맞습니다.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없어요. 그 전까지 이제 발생했던 모멘텀 같은 경우 중고차, 그리고 IPO 이후에 계속된 하락세, 그다음에 롯데에서 두 기업을 중점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롯데 렌탈이었고, 그 다음 한 회사가 롯데 정보통신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위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고요. 그 모멘텀들이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차익 실험이 이제 하락을 좀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물론 차익 실험보다는 그냥 하락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가부터 내려올 때까지는 정말로 좀 유심히 보시면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구간에서는 꼭 담으셔라. 저도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인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봐서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, 이제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내고 나오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못 내고 이제 따라서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요. 네,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신규 주주분들에게 들어갈 모멘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끌어가는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근데 어제 다 털어버렸고, 또 외국인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도 1분기는 지금 서프라이징이 좀 낮고 705억 원, 예상치보다 지금 한 40억 이상 좋은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도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롯데정보통신 보시면 여기도 1%, 2% 가깝게 떨어졌고, 여기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여기도 어쨌든 중심축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중심축으로 가지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좀 아쉽다. 51억 원. 여기서 지금 거의 반 이상 깎였거든요. 네, 이런 게 좀 아쉽지만은 메타버스 쪽으로도 지금 관련이 좀 있고요. 신사업 그룹사와 연결해서 롯데렌탈하고 이제 666억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.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. 그래서 보고서를 읽어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, 지금 주봉상으로 많이 이탈했고 월봉상으로도 정말 많이 이탈했네요. 제가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좋습니다. 오히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28,000원 요 구간부터 좀 담아보자고요.
요 구간부터 좀 담아보고, 물론 많은 금액을 담지는 않겠지만은 소소하게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이것을 딱 봤을 때 지금 5년 전도 아니죠. 코로나 전 주가가 17,250원. 그걸 제외하고 지금 1년 동안은 신저점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려갈 때마다 신저점이고, 이 구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코로나 때 내려가기 바로 전 주가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지금 투자하는 게 적기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업성 한번 보고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. 여러분 영상 한번 잠시 참고해 주시고,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복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네, 그래서 거래량도 안 좋고, 네, 그런 부분들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렌탈 업체들도 다 받으린 거죠. 롯데렌탈, K카, SK렌터카 말고 AJ 네트워크스, 뭐 SK 네트워크스도 있긴 한데, 네, K카는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죠? K카. 자, K카에 관련된 유통 종목들만 잠깐 보고요. 네,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